네, 오늘 부동산 시그널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만나 뵙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 24일이었죠.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상승률이 9.13%로 책정이 됐는데 공시 가격과 시세 격차를 더 좁혀야 된다. 아니면 너무 급격한 인상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된다. 여러 가지 평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현 시기가 집이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24일 말씀하신 대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고요. 사상 최대 변동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9.13% 상승으로 작년 5.51% 대비 약 3.62% 더 상승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은 서울로 17.75%가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 지역, 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으로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고시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를 현실화해 중산층, 서민의 조세 및 복지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역대 최고 인상의 공시가격 발표로 인한 시장 혼선과 논쟁, 민원 등의 잡음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미 조세 형평성 대 조세 폭탄이라는 논란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 조세 형평성과 공시가격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가져다 줄 수도 혹은 정책 효과를 낮추고 조세 저항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공시가격 인상,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에서 만나보신 것 같이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 과연 공시가격 제도가 무엇일까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24일 날 공시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25일이죠. 1,500조에 가까운 1,500조 넘죠. 1,500조에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경고 시그널이 나왔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공시제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공시제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매년 1월 1일 날 기준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3,200만 필지,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418만 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50만 원에 대해서 가격을 정부에서 공시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공시제도 같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과세, 복지 등등에서 60여 개의 행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과 실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도가 아닌가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공시제도의 현황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대화를 하실 때 개별 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토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독주택, 세 번째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개념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지금 이번 1월 24일 날 발표가 나서 25일 날 공시가 된 거는 표준주택 22만 채에 대해서 공시가 된 거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는 국가에서 2월 23일까지 공시를 하고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일까지 공시를 지자체가 하기로 되어 있고요.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1989년에 나온 도입을 했고요.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 22만 호에 대해서 24일 날 발표를 하고 25일 날 발표가 돼서 나머지 396만 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4월 30날까지 가격 공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 제도라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시청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분리돼서 1350만 호에 대해서 국가가 매년 개별주택 공시지가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4월 30날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현황에 대해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본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상승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유형별로 보시게 되게 되면 공동주택과 토지는 시가의 60% 이상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50% 초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를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에 따르는 예를 들어놨는데요. 보시게 되게 되면 단독주택 중에서도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을 비교를 하면서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13억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추정시세는 35억 정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37%, 21%밖에 안 되고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66%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커스를 우리 영상에서 만나보셨지만은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놨다라고 좀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다음을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와 건물 가격보다 공시가격보다 개별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나는 역전선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신다고 하게 되면 본 주택 같은 경우에 공시가격이 57억 원인데 개별 공시지가 땅의 지가 같은 경우에는 64억 원으로 건물이 있는 가격보다도 땅만의 가치가 더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격은 55억, 건물과 주택이 합쳐진 공시가격이 55억이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64억 원이라는 땅의 개별 공시지가만이 더 많이 나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 이번 연도의 단독주택 표준에 대해서 가격 상승을 좀 많이 올린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게 되면 종합적으로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 공시에서 종합 정리를 해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22만 호의 표준 주택을 지정을 했고요. 보게 되게 되면 변동률은 전국 변동률은 9.13%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규제를 받았던 대책, 9.13 대책. 한번 상기해라 라는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공교롭게도 수치가 똑같고요. 자, 최고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로서 35.40%가 올랐고요.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가격은 1억 4,500 정도. 중위 가격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정도인데 최고 가격이 보신다고 하게 되면 270억입니다. 거의 100배 이상. 거의 200배는 안 되지만 100배 이상의 차이가 보이고 있는 통계치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연도별 표준 단독주택의 변동률을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2005년도부터 시작된 부분 자체가 지금 2019년도에 9.13%가 전국 평균이 올라버렸고요. 최고치로 올라 있는 수치를 보고 계시고요. 그중에서도 전국은 9.13%, 서울은
7.75%로 지난년 대비 거의 10% 가까이 오른 수치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외 찍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9.18, 그리고 광주 8.71, 세종 7.62로 현격한 상승률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뭐 지도로 보신 대로 서울, 세종, 광주, 대구 지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고 계십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요. 전국 같은 경우는 9.13%, 서울은 17.75%. 그러면 서울 지역의 상위 5개 지역이 단독주택의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요. 그 수치를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35.40%가 오른 용산구, 자, 용산공원, 민족공원, 그리고 한남 재정비 촉진구역, 뭐 재개발 등 재건축의 변동사유를 들었고요. 자, 두 번째로 강남구 35.01%로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SRT 재건축에 대한 변동사유가 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31.24% 기타 사유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와 그리고 성동구 지역까지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상위 5위권 안에 들은, 상승률이 5위권 안에 들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게 되면 본 공시가격이 적용돼서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한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표준 주택 공시가 지금 1월 달에 매겨졌고요.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건보료 적용은 올 11월 달에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근로장려금이나 장학금,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복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내년으로 미뤄져 가지고 적용이 되는 부분 자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 공시가격에 있어서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그럼 공동주택, 우리가 지금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매겨졌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겁니까? 아직 안 나왔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표준 단독주택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17% 올랐지만 이거 이해하겠죠. 그렇지만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리고 공시가격이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격히 공시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릅니까? 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나올 수 있는데요. 중저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상승 수준으로만 올라가겠지만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격히 올라갈 수 있는 수치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세부담에 있어서 그럼 내가 얼마나 더 세를 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조세부담은 공시가격에 따라서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고가주택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현격한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담이 조세 정가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자체도 한번 우려해 볼 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슈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